안녕하세요. 네. 방송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동안에 뭐 교재 같은 거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틈틈이. 그리고 또 실습 과목이 있어가지고 실습 과목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2023학년도 1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과제가 출제가 됐죠. 과제가 출제가 됐는데 3월 달부터 3월 2일부터 정말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미 20일부터 그 형성평가 멀티미디어 수업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청을 하고 있을 텐데 중간 과제가 나왔으니까 그 중간 과제를 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간단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뭐 저는 어느 정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들어가면 과제물, 중간 과제물 시행 공고가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 이제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 특히 이거를 이제 처음이나 뭐 중간중간에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목차 같은 거 그런 거라든지 혹은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나름의 그 양식을 준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되는데 참 이게 컴퓨터를 잘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파일의 어떤 개념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압축 파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게 I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압축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잠깐 내 이야기를 해본 거고 HWP나 PDF 이거를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아니 미리 보기에서도 그냥 웹에서 보이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봐도 되겠죠. 이게 저는 이거를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해야 될 과제만 좀 추렸어요. 그래서 저는 두 장이 나오더라고요. 두 과목이니까 두 과목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동안에 했던 과제들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처음에 이거만 딱 봤을 때 사실 난감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뭐 공부를 한 게 없잖아요. 공부를 한 게 없는데 문제를 풀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좀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의 지식, 기존의 지식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문제를 보자마자 뭐 막막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거를 좀 타겟을 딱 정해놓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죠. 일단은 과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를 저도 한번 봤어요. 이제 교재를 이거 예를 들어서 저는 통계조사 방법론이라는 그 과목인데 교재를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해놨는데 이전에 전자도서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개 보여요. 이렇게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그 교재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뭐 질문지 같은 거 잘 찾아봐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재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뭐 글을 써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전공을 이미 했다면 그러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를 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뭐랄까 이 공부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좀 좁게 보면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인데 거기서 막 여러 가지 것들로 파생이 됐을 뿐이에요. 특히 통계 데이터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경영학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몇 가지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대충 어디 나와 있는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제물을 받아보면은 약간의 그 불만이랄까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사실 이런 그 정의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글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교재에 누군가가 그 글을 써놓은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그 작성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과제물이 표절인 경우에 0점을 처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고 문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질적 측면에서 비교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놨는데 면접조사, 전화조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정의들이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건데 누군가가 이미 이런 이제 면접 조사는 무엇이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놨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표절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 교재를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뭐 어떤 것들은 뭐 그냥 내가 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이제 질문지를 작성하라 이런 것들은 내가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정의들이나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표절을 하지 말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문제 자체가. 근데 이게 다른 학생의 과제를 표절하지 말라는 건지 이 심지어 여기 그 공지사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의사항에 상업 사이트 대리 작성 학생 간 및 챗 GPT 사용 표절 등은 성적 무효 처리됨.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뭐 챗 GPT가 굉장한 그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 분야에서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뭐 거론이 되고 있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과제를 내가 이거 챗 GPT까지 사용해가면서 과제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거를 뭐 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그 상업 자료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작성해 놓은 과제를 돈을 주고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뭐, 어쨌든 본인이, 선택의 문제겠죠. 그래서 챗 GPT 이런 것까지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그 표절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요.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숫자 단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 기존의 그 예제를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작성하면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요렇게 하여튼 요것도 뭐 어느 정도 대충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이제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세우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중할 수 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쓰면 되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생각을 해 놓는 거죠. 뭐 제가 뭐 이전에 아주 오래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일단은 과제 문제를 보고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거를 생각으로 계속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찌 보면은 그 리서치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의 어떤 이슈나 그 현상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은 전혀 이 사전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 뭐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뭐 그렇게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들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부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글을 쓸 것인지 그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러프하게 생각을 해 놓는 거죠. 내가 이런 거에 그 문제 의식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해 놓고 혹은 약간의 이제 메모를 해놓거나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제 제출 기간이 여기네 정규 제출이 4월 3일부터
추가 제출까지 치면은 17일까지니까 한 15일 정도 되네요. 12일, 3일이니까 15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과목이 많은 경우에는 결코 많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생각을 해놓고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 최소한 주말에는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 놔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작성을 해놔도 상관이 없고, 그냥 러프하게, 그냥 개괄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의 모든 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그 과제물, 교양 과목 과제물에 대해서는 진짜 웬만한 거는 다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예를 여기 세계의 역사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데 이거는 기존에 예전에 했던 그 과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용이. 문제가.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국문학과 이런 거는 이제 모르고 그러니까 인문학과는 안 해봤지만 다른 이제 사회과학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다루고 있는 교양 과목들은 웬만하면 다 어, 해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교양이고 요즘엔 또 뭐 연습 문제를 풀으라는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또 연습 문제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좀 이제 과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교양 과목에 한해서 그 과목을 댓글이나 혹은 메일이나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코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제를 모두 대신 작성해 줄 수는 없는데 그 어떤 방향으로 과제를 작성해야 될지 혹은 목차 정도 이런 거 정도는 코치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본인이 할 수 있다면은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정말 나는 막막해가지고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뭐 댓글이나 여기다가 그 과목 정도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다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과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실시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강의 있잖아요. 강의도 이제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빨리빨리 했어요. 지금 이게 내용을 완벽하게는 모르더라도 일단은 형성평가가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20점이라는 점수가 형성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완료를 해놓고 다시 보더라도 일단은 일단 완료를 해놓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들으면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면은 다시 복습하는 차원이 되는 거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찌 보면은 이거를 다수의 분들이 좀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몇 분 정도 되는 뭐 멘티분들 제가 멘토링을 했을 때 그 멘티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구독자가 좀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방송대 관련된 거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